예, 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 유형의 발달 수준과 이상 심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각 유형의 대표적 이상 심리와 방어 기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 수준과 또 이상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유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유형에는 9개 단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보통 1, 2, 3 단계를 건강, 4, 5, 6 단계를 보통, 7, 8, 9 단계를 병리적 단계로 봅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지거나 그렇진 않겠죠. 발달을 하고 또 후퇴를 하면서 후퇴를 하게 된다면 이제 좀 수준 9 방향으로 떨어지게 되고 8유형이 발전한다면 수준 1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보시다시피 8유형은 9개의 수준이 있습니다. 관대한 영혼, 자기확신적인 사람, 건설적 지도자, 진취적 모험가, 지배적 마크인물, 대치하는 대항자, 무자비한 폭군, 전능적 과대망상광, 폭력적인 파괴자. 8유형의 대표적 이상심리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준 7, 무자비한 폭군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수준 8과 9는 당연히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1, 2, 3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드물고요. 7, 8, 9도 드물고 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4, 5, 6 수준에 머물고 있겠죠. 4, 5, 6, 7 정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언론지상에서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제 7, 8, 9 정도가 되겠죠. 어떤 사건을 저지름으로써 이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의 이상심리가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판명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유형을 보겠습니다. 9유형도 역시 9개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유형은 수준 4에서 의존성이라는 이상심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9까지, 4부터 9까지 이제 의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물론 수준 7, 8, 9로 가면 의존성 성격 장애도 드러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구유형의 수준 8에는 분열성 성격 장애가 나타납니다. 이 분열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사회성이 부족해서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어렸을 때 대화가 단절된 집안에서 자란 것이 원인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택하는 것이 편합니다. 저도 약간 보면 이 분열성 장애까지라고는 하긴 좀 힘든데 분열성 심리 기질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1유형 또 1유형 역시 9가지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쭉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유형은 수준 6 판단적인 완벽주의자부터 이 강박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준 9까지 다 드러나고요. 근데 이 강박증이 수준 8의 수준에서는 강박성 성격 장애가 됩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은 이제 증상과 성격 장애는 어떻게 다르냐? 증상은 자신이
그러한 성향이 있음을 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성격장애라는 것은 이미 강박증이 성격화되어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대신 남들이 엄청 불편하겠죠. 이런 것이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준 2. 또 역시 9단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준 1. 사역 없는 이타주의. 그렇죠. 뭔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것이 2번 유형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되돌려 받음 없이 베푼다. 이것이 어쩌면 이제 1번 유형의 가장 발달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준 4부터 이상 심리가 등장하는데요. 히스테리, 수준 6의 신체형 장애, 수준 7의 건강염려증, 수준 9의 전환장애,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이렇게 나타납니다. 각 세부 항목은 좀 찾아보시고 보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유형 성취자 유형입니다. 수준 1이 믿을 만한 사람, 수준 2가 자기 확신적인 사람입니다. 신뢰의 문제가 3번에게 있어서 상당히 큰 관건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3번의 발전 방향이 6번입니다. 6번은 상대방을 한번 믿어주면 계속 지지하고 믿어줍니다. 3유형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그런 신뢰감이죠. 자기 신뢰감도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도 부족합니다. 그 신뢰를 쌓는 것, 신뢰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3유형의 숙제인 것입니다. 수준 6부터는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드러납니다. 수준 9까지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자기를 중심에 두고 타인을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사소한 비난이라도 수용하기 힘들고요. 결점을 지적받는 것이 존재 가치를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이 듭니다. 이런 사람 대할 때는 이제 명확하게 경계를 긋고 가급적 말을 삼가고 감정도 적게 개입하면서 원칙에 충실한 것이 좋습니다. 수준 8. 가학적 성격장애. 이런 성격장애는 없습니다. 사실 성격장애라는 것은 총 10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자료를 만든 책에서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가학적인 성향도 강하죠. 3번은 공격형으로서 상대방에 대해 필요 이상의 공격과 가학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번 예술가, 개인주의자.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는 영감적인 창조자입니다. 그렇죠. 사유형의 본질이 창조에 있습니다. 직관자, 개인주의자. 이렇게 쭉 나가죠. 수준 6에서 방종적 탐미주의자에서 회피증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상황과 사람을 회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주어지게 됩니다. 4번 자체가 움츠림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닥뜨리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수준 8부터 정서적 고통 호소자의 수준부터 우울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8, 9까지 가서 자기 파괴 과정에 이르면 자살도 할 수 있는 유형이 바로 4유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유형 관찰자.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는 개척하는 공상가.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5유형의 발전 방향이 8번이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많은 5유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게 이 8유형으로 가는 것이죠. 개척한다. 그것이 움직이고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수준 6부터 성격 장애가 등장합니다. 정신분열형 성격 장애. 아까 분열성 성격 장애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역시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에 묻혀서 산다는 것. 그렇지만 좀 더 괴짜고 좀 더 환상이나 좀 약간 비현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또 창의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성격에 대해서는 좀 그걸 개발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수준 8은 망상적 편집관, 망상과 편집장애. 그렇죠. 수준 9는 정신분열증, 요즘 말로 하면 이 조현병이죠. 이쯤 되면 이제 더 이상 현실 적응이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주로 사고에 관한 이런 질병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5유형은 머리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도 심정적이거나 감정적인 문제보다도 이런 사고와 관련된 질병에 더 걸리기 쉽다. 그 다음에 6유형. 수준 1은 자기 확신적인 사람입니다. 매력적인 사람, 헌신적인 충성감.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적이다. 이것이 왜 6유형의 수준 1일까요? 6유형은 의존형으로서 무언가 기대어 자신을 보호받고 또 안전하고 또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확신을 갖는 사람들, 스스로의 템포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 삶을 헤쳐가는 이 자기 확신적인 사람이 수준 6의 가장 높은 단계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9유형의 발전 방향, 6번이 발전해서 9유형으로 발전할 때 드러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수준 5, 수동 공격적인 사람, 수동 공격성 성장애. 사실 이런 성격 장애는 없지만 이 편의적으로 붙인 것 같습니다. 수동 공격적 성격이란 분노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비협조적으로 대해서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그렇죠. 남 탓을 하고 또 그렇죠. 흔히 말하면 이제 영화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구타 유발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수동 공격성 장애입니다. 수준 5부터 수준 9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수준 7부터는 의존성 성격 장애가 드러납니다. 역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호받고 싶어하고 타인에 대해 비굴할 정도로 매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왜 이용당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빌미를 주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가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준 9는 자기 패배적 성격장애.
뭐 이런 게 있다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준 7 낙천주의자, 수준 1 도치적 감상자, 수준 2 행복한 열정론자. 사실 좀 이 말들이 이해하기가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도치적 감상자, 행복한 열정론자는 제가 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성취적 일관론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열정, 이것이 좀 이제 진료학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피식대학이라는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개그맨 4분이 나와서 50대, 뭐 60대 가까운 이제 아재들을 흉내내는 그런 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리더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뭐 그분은 제가 볼 때는 8번 유형인데 7번 날개를 꽤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준 5부터 이제 히스테리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 공격적인 사람. 수준 9까지 가고요. 수준 6에서 경조증 사파. 조증은 조증인데 좀 가벼운 성향의 조증이 나타나고요. 수준 8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쭉 한번 읽으시고 과연 나는 어느 단계의 수준인가를 가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준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준 5, 6 수동적 비참여자. 제가 별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이미 사회적 격리를 시작하고 있어서 크게 이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마스크는 참 불편합니다. 그리고 체념한 운명론자. 운명론자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체념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좀 가능성 안에서 좀 애쓰는 운명론자. 이것이 저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발전 후퇴에 따르면 일상적인 발전은 이제 2번이 발전 방향이고 8번이라면 5번이 후퇴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라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2번으로 가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지만 다시 5번으로 후퇴해서 상대방을 잡아주기 위한 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매일 반복하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과 불편함을 줍니다. 저 사람 어제는 되게 따뜻했는데 오늘은 되게 무섭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항상 수준을 발전 방향으로 좀 이렇게 묶어놔야겠다. 그것이 이제부터 이제 애니어그램, 제가 설명드린 게 애니어그램의 이론이라면 그것은 이제 실천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게 위해서 내가 수준을 높이고 발전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명상도 해도 되고, 뭐 운동을 해도 되고, 기도를 해도 되고, 그것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의식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애니어그램이 말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울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주기적으로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하죠. 상당히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다시 또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그때 보면 이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이 라인을 타는 거죠. 7번이 1번으로 후퇴해서 1번이 4번, 다시 4번이 1번으로 발전해서 1번. 이게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제 천천히 어느 정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라인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탄다는 거죠. 자기의 의지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울증을 애니어그램으로 설명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1번 유형분인데 스스로 조울증을 겪었다고 말하시는 또 분을 갖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라인을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 장애는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보통 두세 개가 같이 일어난다. 그거 갖다가 공병이라고 그럽니다. 영화 미저리에 보면 주인공이 2번의 성향이 갖고 있는 성격 장애, 히스테리와 또 다시 8번이 갖고 있는 반사회성 성격 장애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과 폭력이 반복되는 그런 연기를 하게 됐고, 그 연기가 너무 뛰어나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물을 관찰하고도 관찰하여 그 사물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결국 애니어그램의 이론 부분은 끝난 셈입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각 유형에 직접 들어가서 각 유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좀 더 보충해서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유튜브 강의라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의 70% 이상을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대중과 아니면 이제 또 이제 수강생분들과의 호흡 아래서 계속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전개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름 전달하려고 했는데 또 강의가 제가 영상을 찍고 나면 왜 그 얘기를 빠뜨렸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무쪼록 그 얘기는 제가 실제로 각 유형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어그램의 이론에 관한 얘기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유형론 시간에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